자, 프라이스 처치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이스는 각각의 약자 머리자를 따서 표현한 겁니다. 자, P는요, 보호라는 뜻, 그것에서 P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R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거, 레스트 R에서 따왔고, 그 다음에 I는 얼음찜질 아이스,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에서 C, 다친 부위를 탄력 있는 붕대로 감싸는 데서, 그 다음에 다친 부위를 올려주고, 그 다음 서포트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능이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프라이스 처치법이라고 합니다. 발을 다치게 되면 이렇게 얼음 찜질해지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으시고 얼음 찜질해서 아이스. 그 다음에 붕대를 감쌌죠. 컴프레션이 되고, 그다음에 편하게 쉬게 했죠. 그걸 레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대로 표현하게 되면요. 발이 올리기, 발을 이제 다쳤다 싶으면 이렇게 얼음 찜질 해주시고요. 붕대를 갖고 지지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제 발목이 삐었을 때 먼저 상처를 확인하고 피가 흐르면 세게 눌러서 피를 먹게 하고요. 발목을 약간 높게 올리고 쉬게 합니다. 삔 부위를 찬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발목에 딱딱 가서 받쳐주고요. 탄력 붕대를 감아 줍니다. 피가 나지 않는 경우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에 약 20에서 30분 동안 담가줍니다. 찬물에 적신 거즈나 얼음을 비닐을 싸서 냉찜질을 계속 해주는 거 좋고요. 탄력 붕대를 감아 발을 높이 올려주고 2일 이상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발목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회복에 더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활동을 또 들어가고요. 자꾸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목발 같은 거나 뭐 짚게 되겠죠. 예. 자,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경우가 있는데요. 피가 날 때랑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나는 경우에는요, 구목을 사용해서 가볍게 붕대를 감고요. 구목이 없다면 골판지나 잡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목으로 고정시킨 후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피가 나는 경우에는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세균 감염 때문에.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고 지혈한 뒤 압박 붕대를 감습니다.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병원에 가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팔이 빠졌을 때 이제 아탈구라고 합니다. 팔이 빠진 경우는 취약전 아동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한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아동의 손을 갑자기 당길 때나 뒤집기 하다가 팔이 몸에 끼면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어깨와 팔을 동시에 굽힌 상태로 움직이려 하지 않아 보호자나 선생님이 어깨가 빠진 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탈구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통증이 없도록 한 다음에 병원이나 응급실 있죠? 이송하셔야 됩니다. 고정시킨 다음에요. 턱이 빠졌을 경우는요,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치아 부위에 뭐 가재 등을 둥글게 말아 넣어서 치아를 눌러서 밑으로 힘을 준 경우가 있어요. 양지, 엄지를 한자에 양쪽 엄지에 대고 깊이 넣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 턱을 잡은 다음에 후방과 하방으로 밀어내듯이 힘을 줍니다. 이게 안 되면 일단은 병원으로 가야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병원 가서 그냥 해두는 게 낫아요. 고정만 시키고요. 타박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얻어맞았을 때 머리와 목을 고정시키고 모폰의 베개로 어깨까지 대고 고정시킵니다. 자동차 안이나 놀이터에서 외부 충격으로 아이의 목이 편타성 손상을 받았을 때는 신문지나 골반지 등을 대고 깁스 대신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얻어맞을 때는 몸을 고정시키고 엎드려 들 것으로 운반합니다. 가슴을 얻어맞을 때는요, 상반신을 높게 기대고 가슴에는 얼음주머니를 대립니다. 쇼크가 의심될 때는 모포로 덮어주며 보온을 유지하고요. 또한 갈비뼈가 골절 시에는 삼각건으로 고정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째졌거나 칼에 찔렸을 때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삼각건과 반창고를 고정시켜 이송하는 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 충돌 자주 일어납니다. 머리가 이 신체에 비해서 좀 중심이 많이 여기 좀 무겁기 때문에 자꾸 중심 잡기 어렵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이제 피가 나는 경우랑 이제 혹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피가 날 때 머리 충돌해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는 119 구급차를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소독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위로 올린 자세로 눕히고요. 그 다음에 상처 주변을 약간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 혹이 생긴 경우는요, 유화를 먼저 안장시킵니다. 네.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 팩으로 냉찜질을 하고요. 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머리가 부딪혔을 때는요,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요, 머리가 붙었을 때 애가 의식이 희미하거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통과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 호흡이 이상하거나 하품이나 딸꾹질을 자주 하는 경우, 손발의 동작이 이상하거나 좌우 눈동자 크기가 다른 경우, 귀나 코에서 혈액이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온 경우는요,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부딪혔는데 외부에 손상이 없다. 그럴 때는요, 머리를 부딪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힐 때는요, 가능한 한 안정을 시키고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에도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이나 배에 부딪혔을 때 외부에 손상이 없는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나서 그 후 안색도 좋고 기분도 좋고 평소와 다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부모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부딪힌 직후에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슴이나 배를 강하게 부딪힌 후에는요, 가능한 한 안정시키고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이 희미하거나 없는 경우, 이때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경우, 얼굴이 파랗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그리고 호흡이 이상하거나 구토, 딱꼭질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멀 때는 119 구급차를 요청해서 아이를 옆으로 눕힌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요, 긁히거나 까진 경우에요.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거나 일회용 밴드나 거즈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자, 멍든 경우는요, 차가운 수건에는 냉찜질 팩으로 냉찜질 하고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줍니다. 일단 24시간 지나면 더운 찜질을 해주고요. 심하게 멍들거나 변형이 보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 뾰족한 것이 싫었을 때는요, 특히 이물질 갔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를 부위를 써주고요. 소독한 거즈 덮어 지혈한 후 병원에 갑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것 자체는요. 뾰족한 거 찔렸을 경우는요, 특히 가시에 찔렸을 경우는요, 소독한 핀셋 질러 쪽집게로 가시를 빼내고 상처 부위를 살짝 눌러 피를 뺍니다.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요. 상처형 외양 연고를 발라줍니다. 이물질에 박힌 경우가 있어요. 앞정이나 못등에 금속성 물질의 경우에는 한두 차례 뽑는 것을 시도해봅니다. 너무 깊이 박힌 경우에는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대로 고정시키고 119에 구급차 요청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